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뇌에서 도파민이 감소하는지, 그로 인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치료하는지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뇌에 있는 흑질의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뭉쳤답니다. 이 뭉쳐있는 단백질 덩어리, 이것을 루이소체라고 합니다. 이 단백질 덩어리가 신경세포 기능을 방해하고 결국 세포 사멸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점점 줄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 한화적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흑질의 신경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화적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ATP 생성이 감소하고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그로 인해 신경세포가 점점 약해지고 사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합니다. ATP가 뭐냐면 ATP라는 것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뇌세포, 그러니까 도파민에 있는 신경세포도 이 ATP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고 나면 ATP의 생산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도파민 신경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서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사멸하게 됩니다. 산화적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이것이 두 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신경염증입니다. 미세 악교세포가 과활성화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서 신경세포를 공격하게 된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인이고, 네 번째는 환경적 요인, 농약,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감염도 신경염증을 유발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 신경에 염증이 생긴 원인이 되겠고, 다섯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10에서 15%는 유전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까 앞에서 나왔죠. 알파 시누클레인 돌연변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도파민이 감소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흑질에서 도파민이 줄어들면 기저핵의 운동 조절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도파민하고 아세틸콜린이 있는데 아세틸콜린은 운동을 계속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도파민은 운동을 이렇게 조절하고 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도파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아세틸콜린이 더 많아지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운동을 억제로 못합니다. 억제로 못하고 운동이 막 과활성화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4대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떨림, 트레머.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는 휴식기 떨림, resting tremor가 발생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손 떨리는 거 보셨죠? 옛날에 그 무하마드 알리, 그 세계적인 복싱 선수가 파킨슨으로 손 이렇게 떨고 몸이 흔들흔들거리는 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휴식이 하고 있을 때 떨림이 있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 번째가 경직, 근육이 뻣뻣해져서 몸이 둔하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가 운동 완만, 브레디키네지아, 운동이 느려지고 표정 변화가 줄어드는 증상. 또 네 번째, 자세 불안정, 균형을 잡기 어려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 치료 전략은 어떻게 될까? 파킨슨병은 아직 완치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물과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약물 치료에서 첫 번째, 레보도파와 카르비도파 병용요법인데, 도파민을 그럼 바로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 불행히도 이 도파민은 BBB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파민의 전구체인 레보도파는 이 BBB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쪽으로 갈 수 있고, 뇌에 있는 도파탈탄산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뇌에. 이 효소와 결합하게 되면 이 전구체가 도파민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보도파를 투입했을 때 전부 다 BBB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말초에서 먼저 도파민으로 변환돼 버립니다. 그래서 뇌까지 전달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카르비도파입니다. 이 카르비도파는 레보도파가 도파탈탄산 효소에 의해 작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뇌 BBB를 통과할 수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이 카르비도파는 두 가지만 역할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BBB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레보도파를 BBB 넘어 뇌까지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요법이 병용요법입니다. 아시겠죠? 앞에서 본 이거 도파탈탄산 효소 DDC 이거는 레보도파가 도파민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라 그랬죠. 근데 이 효소의 보조 효소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비타민 B6, 피리독신입니다. 이게 도파민으로 변환되는 걸 도와준다 그랬으니까 이거의 보조 효소인 비타민 B6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도파민으로 변환되는 걸 도와준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레보도파를 복용할 때에는 그러니까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비타민 B6의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이해되죠? 하지만 카르비도파와 병용할 경우에는 비타민 B6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왜 이 카르비도파가 도파탈탄산 효소 DDC의 작용을 억제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식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과 레보도파를 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비타민 B6 레보도파와 카르비도파의 병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타민 B6를 무리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두 번째 도파민 작용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항콜린제. 도파민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아세틸콜린 작용을 억제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파민이 부족하다 그랬죠? 도파민이 부족해지죠? 그리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이 증가한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뇌에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은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고 아세틸콜린이 운동을 계속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도파민은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내 몸을 막 억제로 못하는 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쉬고 있는데도 막 근육이 막 떨리고 그런 게 이게 작용이 과해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린제, 벤트프로핀 이런 약물을 쓰게 되면 아세틸콜린 작용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떨림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약물 치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운동, 수영, 요가, 걷기 운동 이런 것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고 균형 잡힌 식사, 항산화식품이라든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약물을 썼는데도 조절이 잘 되지 않더라. 그럴 경우에는 뇌신부 자극술, DBS 이런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뇌의 기저신경절안에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한다. 맞죠? 도파민이 부족해서 발생한 거죠. 그럼 맞고 수전증은 휴식이나 수면 시 완화되고 활동을 시작할 때 악화된다. resting tremor라고 아까 나왔죠. 가만히 있는데도 막 근육이 막 떨리는 거. 쉬고 있을 때 악화되는 거죠. 네, 이게 틀렸고. 자, 레보도파를 복용하는 경우 비타민 B6의 섭취를 금한다. 맞죠? 이게 코엔자임 역할을 해서 레보도파를 도파민으로 변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섭취를 금하는 게 맞겠죠. 맞는 거고. 펜실론 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인다. 이거는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 테스트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건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5번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의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